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몸과 마음도 잘 지키셨고요. 요즘은 여행 다니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더워지니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운동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날씨거든요. 자연이 주는 감동과 기쁨을 누려서 세로토닌이 뿜뿜 나오는 그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우울하시다면 더욱 햇빛을 보시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기분이 나아지실 것입니다. 요즘 10대들이 나르시시스트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르시시즘이 강하다 보니 오만하고 제멋대로이고 자기들이 법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죠. 어른들은 그런 10대들을 보고 어린 것들이 못됐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통제가 안 될 때는 사회 탓, 학교 탓, 정부 탓, 정치가 탓, 또한 대중매체 탓을 하면서 부모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소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사춘기이며 격동기인 이 아이들은 아직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미로를 헤매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시기인 사춘기인데 나르시시즘이 더욱 강하다면 과연 우리 부모님과 사회의 어른들이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르시시즘이 강하고 오만하고 방자하다면 일단 그 부모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키웠을 때 다음과 같이 대했다면 부모님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하죠. 첫째로는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또한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인정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는 부모였는지, 둘째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자녀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매번 자녀 탓만 하는 부모인지, 셋째로는 부모가 잘못한 것은 사과는커녕 잊어버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부모인지, 넷째로는 자녀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멸시하는 부모인지, 다섯째로는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녀의 인생을 부모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부모인지, 여섯째로는 부모님 주위에 믿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거의 없는 부모인지, 일곱 번째로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인지, 여덟 번째로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도 감사함을 모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인 부모인지, 자신의 10대 자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부모 자신이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부모들보다도 훨씬 내면이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분노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지, 자녀 앞에서 잘못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도 할 줄 아는 부모인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노하는 10대들이 제대로 대화하는 방법도 모른 채 화만 내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10대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사인 샌디 호치키스의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책에서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10대 아이들에게는 한계를 정할 줄 아는 부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훈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는 부모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왔다면 우선 그 아이를 혼내기 전에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이유를 확인하도록 도와줘야만 하죠. 아이가 화를 낸 것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아이가 왜 그 감정을 품게 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화가 났을 때 화내고 싸우는 방법 말고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모의 뜻을 그 아이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해요. 아이의 감정은 존중하되 그 문제로 인해서 아이에게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 감정을 알아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 이후에 나타날 결과까지 설명해 주면서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해죠. 그날의 숙제를 마치지 않는 딸 아이에게 쇼핑몰에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 딸이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면 쇼핑몰을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그 과제를 끝낼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시간에 과제를 마치도록 하여서 즐거운 일을 하기 전에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해서 미루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이에게 절대로 모욕감을 주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최대한 열고 최대한 자녀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면서 대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도 자녀가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해야 한다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무조건 화만 내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어른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5살짜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하듯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죠. 이 어른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해서 변화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나르시시스트의 대처 방법 중에 고도의 스킬인 것 뿐이죠. 그러나 10대들의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아이 시절의 거부감, 수치감을 다스려주고 분노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더 이상 고착화가 되기 전에 분리시키고 개별화 작업을 해야만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병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치닫지 않게 되죠. 청소년기에는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당분간 유예받은 채 자기에게 잘 맞는 역할을 찾을 때까지 이것저것 실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주간지 타임은 40년 전에 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50% 줄었다고 보도합니다. 아마도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 교사, 심지어 같은 반 친구들에게조차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외로움과 소외감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이끌어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집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거나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에 침잠해 버린답니다. 문제 부모에게서 문제 청소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견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는 청소년기의 변화에 시달리면서 청소년 폭력이나 왕따를 경험하는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면 10대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성격 등의 모든 평가는 100%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인정받지 못했다면, 칭찬받지 못했다면 부모의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10대의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모님에게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10대를 지나는 여러분, 저도 10대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제대로 알려주는 어른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0대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